3면, 2, 4면, 3, 4면, 4, 4면 이 가게의 사인 값은 그 절대값이 다 뭐가 같아요? 루트 2분의 1로 같아요. 코사인 1쪽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1쪽의 절대값하고 같습니다. 루트 2분의 1로. 탄젠트 1쪽 이 절대값은 무조건 1이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상함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과 수학에서는 상함수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상함수는 그 가계 범위를 이제 실수의 범위로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함수의 정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삼각 B 그거와 훨씬 더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정의부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일반가계 표시라는 거. 자, 처음에 일반가계 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가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경을 하나 준비해야 돼요. 동경이 그럼 뭐냐? 이게 움직일 동 막대경, 그러니까 움직이는 막대기라는 얘기인데 선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분은 양 끝점이 있죠. 그 양 끝점의 하나를 원점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다른 끝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원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 두 축이 교차하는 점은 원점이죠. 그래서 동경 한 끝점을 원점에다가 고정을 시켜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동경을 X축에 겹치게 두어 봅시다. 이때 동경의 길이가 R이라면 이 동경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은 반지름이 R인 원이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축에 걸리는 점마다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고요. 자, 요 X의 양의 축을 우리는 가계 기준선, 그걸 간단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회전을 시킬 때 시초선에 있던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동경이 이런 형태로 위치할 겁니다. 자, 그런데 동경이 지금 이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냥 요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위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더 갈 수도 있고 거꾸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주어진 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세타라는 크기만 요 동경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더하기 세타 내지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세타 아니면 360도를 두 바퀴 돌게 되면 360도 곱하기 2에다가 세타를 더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요 세타에 대한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세타에 대한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n 더하기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n은 뭘 말하겠어요? 정수를 말하겠죠? n이 0이면 그냥 세타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고 n이 1이라는 정수라면 한 바퀴 돌고 세타의 위치로 갔다는 얘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세타의 위치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각의 표시라고 해서 동경 OP가 시초선 O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최소의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특정 각에 대한 일반각은 360도 n 더하기 알파로 표시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각을 뭐 50도,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요 각의 단위를 60분법 의 각의 단위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각의 단위를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단위가 바로 라디안이라는 건데 라디안의 정의는 뭐냐면 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리고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중심각은 L과 정비례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했어요. 근데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는 다 길이를 말하니까 단위가 만약에 센티미터로 나타난다면 단위까지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위가 없는데 그
그 단위를 새롭게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반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반원은 중심이 여기 있을 때,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여기 있을 때 반원의 중심각은 몇 도예요? 180도죠. 이때 호의 길이 L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둘레가 2파이 R이니까 그 반은 파이 R이 되겠죠. 이때 180도라는 각은 R분의 L에서 R이 그냥 R, 호의 길이 L 대신에 파이 R로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파이만 남죠. 이때 파이가 바로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60도는 몇 라디안?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죠. 2로 나누면 90도가 되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6으로 나누면 좌변은 30도고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죠. 일단 이 각에 친숙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으로 들어와서 세타는 어떻게 재준다고요? 부채꼴의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L로 정의했을 때 그 각의 단위를 라디안으로 정의한다고요. 18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확인했죠? 파이 라디안. 그럼 1라디안은 도로 나타내면 몇 도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식에서 양변을, 여긴 우변이 라디안의 단위고 좌변이 60분법 도의 단위죠. 그러니까 우변을 1라디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파이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라디안은 몇 도? 파이분의 180도라고 쓰면 됩니다. 거꾸로 1도는 이 식의 양변을 180으로 나눠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각의 단위 라디안이 어떻게 쓰이나,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나오죠, 3번에. 그러면 조금 전에 중심각을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를 했었죠. 이때 각이 라디안의 단위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예요.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다 R 세타로 넣어주면 되겠고, 부채꼴의 넓이 S는 중학교 때 우리가 2분의 1 RL로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L 대신에 R 세타를 넣어주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 즉, 부채꼴을 중심각으로 계산하는 또 다른 넓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세타는 분명히 라디안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자, 일반각의 삼각함수라는 거. 그래서 일반각의 삼각함수라는 거는 어떤 임의의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해 보자는 얘기인데, 자, 먼저 사인의 정의는 뭐냐? 여기 오른쪽 그림에 오른쪽에 원을 하나 그려놨죠. 그리고 세타를 1사분면에다 위치시켰어요.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뭐냐? 지금 좌표평면에서 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동경의 한 끝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정의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반지름분의 동경의 끝점의 y 좌표로 정의하는 거예요. 코사인은 동경의 반지름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분의 y로 이렇게 정의한 게 일반각의 삼각함수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하고 관계가 없나요?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자, 요 P에서 X축에다 수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동경의 길이 R을 말하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에서 사인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바로 여기에 Y좌표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R분의 Y로 정의한 거고, 삼각비에서 코사인을 빗변분의 밑변은 무슨 좌표가 결정해요? X좌표가 결정하죠. 그래서 R분의 X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게 바로 X분의 Y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나왔는데,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각각 동경을 위치시켰어요. 이때 동경의 끝점의 좌표를 다 XY라고 나타내 봅시다. 얘도 양수, XY 좌표가 모두 양이죠. 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이고 Y좌표만 양이고요.
3, 4분면에서는 x, y 모두가 음의 부호를 갖죠. 4, 4분면에 있을 때는 x좌표는 양이고 y좌표가 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으면 사인 값 r분의 y든 r분의 x든 x분의 y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양이다 라는 의미로 올를 쓰겠습니다. 2, 4분면에 오면 y좌표가 양이고 x좌표가 음이니까 r분의 y 사인 값은 양이 되겠죠. 여기는 x가 음이니까 코사인 값은 음이 되고 x분의 y에서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이니까 얘도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2,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한다면 그때는 사인만 양이 되겠죠. 다시 3,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면 사인, 코사인은 둘 다 음이 되겠죠. 탄젠트 값은 둘 다 분자 분모가 음이니까 양이 되어서 3, 4분면의 동경은 삼각비 값이 탄젠트만 양입니다. 4, 4분면을 오면 x좌표가 양이니까 코사인 값이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우리는 4분면의 가계부호를 어떻게 외우죠? 그래서 얼싸안고로 그렇게 외우죠. 상함수의 상호관계. 상호관계라는 건 뭐냐? 자, 1번에 탄젠트 세타가 나왔어요. 외워요. 코시칸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 세타분의 1이고 세칸트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로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말하죠. 자, 제곱관계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곱관계는 중학교 때도 배운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자, 다시 원을 그릴게요. 반지름이 동경의 길이가 r이라면 반지름이 r인 원이 나타날 거고 중심이 원점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쓰겠죠? 자,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그러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사인은 r분의 y라고 했죠. 그걸 제곱한 거고 코사인은 r분의 x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바로 풀어서 제곱을 연산하면 분모가 r제곱으로 통분되었을 겁니다. 분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x랑 y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분자의 x제곱 y제곱도 r제곱으로 말할 수 있고 약분해서 무조건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각이 같을 때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이라는 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를 변형해 봅시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걸 전체 제곱했으니까 분모도 분자도 다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럴 때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해봐요. 그러면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올라가고 사인 제곱 세타. 지금 1번의 제곱 관계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얼마라고요? 1이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고 코사인의 역수가 세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칸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세 번째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 물론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고 뭐로 통분해야 되겠어요? 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을 하면 1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는 거고 분자는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고요. 사인의 역수는 뭐라고요? 코시칸트라고요. 그래서 코시칸트 제곱 세타로. 자, 여기 네모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라고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세칸트 제곱 세타라고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사인의 역수 코시칸트 제곱 세타가 된다고요. 요 x축의 양의 부분에서 겹치는 각. 그 끝점의 좌표를 써볼게요. r, 0이고 요게 나타내는 각은 일단 C초선에 위치한다고 봐서 0도 내지는 0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음 y축의 양의 부분과 겹치는 동경 이 점의 좌표는 0,r이 될 겁니다. 이때의 각은 90도죠. 호도법으로는 어떻게 써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그거의 반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네요. x축의 음의 부분과 겹치는 동경 그 끝점이 나타내는 좌표는 마이너스 r, 0인 건 당연할 거고 나타내는 각은 180도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y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좌표로 나타나면 0,-r이고요. 나타내는 각은 270도. 90도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죠, 시초선에서. 그래서 2분의 3파이 라디안. 자, 이들 축에 걸리는, 그러니까 XY축에 걸리는 각들의 삼각비를 결정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sin 0. sin 0은 정의에 의하면 동경의 길이 r분의 y좌표. y좌표가 0으로 나와 있죠. 당연히 여기죠. 코사인 0은 r분의 x좌표가 r이죠. 그러니까 1이 되겠고, 탄젠트 0. 그거는 x분의 y죠. r분의 0. 얘도 0이 되네요. 또 다른 x축에 걸리는 각은 이 왼쪽 부분에 있는 동경입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에 나타난 동경의 각은 파이죠. 180도가 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인 파이는 역시 r분의 0으로서 0이고, 코사인 파이는 r분의 x좌표 r분의 마이너스 r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파이는 x분의 y r분의 0이 되어서 역시 0입니다. 자, 0 라디안과 파이 라디안의 공통점은 둘 다 x축에 걸리는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x축에 걸리는 각의 사인 값은 모두 0이고, 탄젠트 값도 모두 0이에요. 코사인 값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인 x축이라고 적고 무조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코사인 x축. 여기서 x축은 x축에 걸리는 각이라는 얘기죠. 그건 1 또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죠. 탄젠트 x축에 걸리는 각은 역시 0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y축에 걸리는 각 90도하고 270도에 대한 삼각비값을 결정해 봅시다.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그랬죠. sin 2분의 파이 얼마겠어요? r분의 y좌표 r이죠. 1이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r분의 x좌표 0이죠. 그래서 0. 탄젠트 2분의 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그게 0분의 r입니다. 분모가 0인 분수는 값이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값이 없어요. 다음, 또 다른 y축에 걸리는 값, y축 아랫부분에서 겹치는 동경에 대한 거. sin 2분의 3파이죠. r분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r분의 x좌표 0이니까 0이고, 탄젠트 2분의 3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역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이들 y축에 걸리는 값들은 sin은 sin끼리,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탄젠트는 탄젠트끼리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sin y축에 걸리는 값, y축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y축에 걸리는 값은 0이고요. 탄젠트 y축에 걸리는 각은 정의되지 않아서 없다고요. 동경을 덧칠해 볼게요. 이 동경의 각은 시초선에서 45도 같다는 얘기예요. 45도는 90도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우변도 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 동경은 45도가 3칸 간 거니까 135도 4분의 3파이죠. 얘는 45도 5개 갔어요. 그래서 225도 4분의 5파이 라디안이고, 여기는 315도로서 4분의 7파이예요. 이 네 동경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4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아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충분히 상상되죠? 여기서는 좌표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b 값으로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결정해 보자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리면, 자,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죠. 그럼 변의 길이의 b는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은 이 길이분의 y좌표가 이 길인데 길이의 b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 이 길이분의 이 길인데 그거는 역시 루트 2분의 1이겠네요. 탄젠트 4분의 파이 그건 x좌표분의 y좌표가 이 밑변분의 높이가 여기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2, 4분면에 있는 4분의 3파이의 사인값, 코사인, 탄젠트는 1, 4분면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절대값이 다 똑같다고요. 단지 부호 변화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4분의 3파이는 2, 4분면의 동경에선 사인이 양이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로 쓰면 돼요. 똑같이. 근데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절대값과 똑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라고요. 2, 4분면에선 사인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역시 2, 4분면인데 그때는 탄젠트가 음이죠. 이하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인 4분의 5파이는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이니까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4분의 5파이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탄젠트 4분의 5파이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4개의 동경을 1쪽의 각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자, 수학책에는 1쪽의 각, 2쪽의 각 뭐 이런 말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 각의 공통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족으로 구별을 하자고요. 먼저 1쪽의 각은 각 4분면마다 기본적으로 4분의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4개 있죠. 2,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 각의 사인 값은 그 절대값이 다 뭐고 같아요? 루트 2분의 1로 같아요. 코사인 1쪽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1쪽의 절대값하고 같습니다. 루트 2분의 1로. 탄젠트 1쪽. 이 절대값은 무조건 1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원에서는 한 4분면을 3등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4개의 동경을 한 개의 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또 다른 4개의 동경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동경 4개를 연결해서 끝점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합동이죠. 4개를 만들었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에 끝점을 모아서 또 다른 4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4개의 직각삼각형은 여기서 대표해서 하나 그리면 한 끝이 30도, 다른 하나는 6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때 변의 길이의 b는 제일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시 원으로 돌아와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동경의 각을 표현해 볼게요. 먼저 1, 4분면에 표현된 요 동경의 각은 30도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90도를 3등분한 거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 3으로 나눠서 6분의 파이가 된 거죠. 2, 4분면에 있는 동경은 150도. 30도의 5배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라디안. 얘는 210도로 6분의 7파이 라디안. 얘는 330도로 6분의 11파이 라디안. 자, 이 동경 4개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결정해 봅시다. 사인 6분의 파이.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가 요거죠. 여기서 2분의 1로 나타나겠네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밑변분의 밑변 요거죠. 여기서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는
x분의 y라고 그랬는데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고 여기서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3개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절대값이 다 똑같죠. 단지 부호만 신경 써서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3, 4분면의 요 동경 21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해봅시다. 사인 6분의 7파이는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의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로 부호 변화가 탄젠트만 유일하게 없죠. 나머지 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정해야 될 건 이 6분의 파이를 우리는 2족의 각으로 약속을 하자고요. 각 4분면마다의 각은 6분의 파이, 5파이, 7파이, 11파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2족의 각입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사인 2족의 절대값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고 사인 2족의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2족의 절대값은 루트 3분의 1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편하게 나머지 각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4개의 동경에 대한 얘기예요. 이 동경은 3분의 파이 60도에 해당되는 동경이고요. 여기는 120도 3분의 2파이겠죠? 여기는 240도 3분의 4파이 여기는 300도 3분의 5파이에 해당되는 동경입니다. 자, 이 4개의 동경을 우리는 3족의 각으로 정의하자고요.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부터 한번 결정해 봅시다. 사인 3분의 파이는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 이 길이분의 y좌표가 이 길이죠. 그건 아까 그렸던, 다시 하나 그리면 얘가 30도 6분의 파이 3분의 파인데 r분의 요거죠. 그게 2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동경의 길이 r분의 x좌표가 요 길이가 결정이죠. 요 길이가 x좌표로 결정이 되니까 2분의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1분의 루트 3, 루트 3이 되겠네. 나머지 2, 3, 4, 4분면의 3족의 각들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족의 각을 정리하면 삼족의 각은 분모가 다 3으로 공통되죠. 파이, 2파이, 4파이, 5파이 각 4분면마다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 3족의 각의 사인 값은 얼마라고요? 그 절대값이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3족의 각은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3족은요? 루트 3이죠. 자, 다시 사인 3족 그 절대값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2족과 같죠. 코사인 3족의 값은 사인 2족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얘는 탄젠트 2족과 역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됩니다.